탄소배출권 인사이드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의 유연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유연성 메커니즘은 탄소배출권 거래자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자유롭게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마련한 그런 메커니즘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월에 대한 것, 차입에 대한 것, 상세 배출권에 대한 것, 그리고 끝으로 조기 감축에 대한 것, 이렇게 크게 4개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2월 대응에 대한 2월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2월 제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잉여인 업체들이, 그러니까 배출권이 남아있는 경우에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해 이행기간으로 쓰든지 아니면 계획기간으로 그 잉여분에 대한 배출권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잉여분에 대한 그 계산은 할당량하고 인증량의 차이,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할당량이 더 큰 경우에는 탄소배출권 자산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잉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자산에 해당하는 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겠죠.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다음 이행 기간에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비축을 하든지 하는 그 선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과연 이월을 했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지금 4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2월에 대한 리스크는 대체로 배출권 처분에 대한 거, 그리고 넘겼을 때 넘긴 시점 이후에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산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동성 리스크는 2월 대응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가격 하락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출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선물 매도라는 그 포지션으로 해서 대응하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2월 제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도식화했는데, 어찌됐든 할당량이 인증량보다 많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자산이 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자산이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매도할지 혹은 이월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계산이 되는데, 적정한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과연 얼마냐라는 이 P스타에 대한 것들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장 가격이 P스타보다 높을 때는 향후에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해서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되겠고요. 반대로 시장 가격이 P스타보다 낮을 때에는 향후에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배출권에 대해서는 넘기는, 내년도 활용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그런 대응 전략이 유효하죠. 그래서 이 자산 사이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2가지 대응이 있다라는 거 기억 잘 해두시길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는 그 3차 계획 기간에 2월 제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2월 제도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계획 기간이다라고 하면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년도 21년도는 첫 번째 1차 이행 기간, 22년도는 두 번째 2차 이행 기간, 이렇게 순서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기간이다라고 하면 그 밑에 3차 계획 기간 같은 경우에는 5개년도의 이행 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행 기간마다 2월에 대한 그 제도는 좀 상이하죠. 그래서 1차 이행하고 2차 이행 같은 경우에는 순 매도량의 2배만큼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3차 이행하고 4차 이행 기간에는 순 매도량만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5차 이행 기간은 21년도부터 25년도 전체
순 매도량의 평균을 계산해서 26년도로 배추권을 이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월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 매도량이 상당히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중개기관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포지션 리미테이션, 한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어떻게 2월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예제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21년도 할당량이 50만 톤, 그리고 연말에 인증된 것이 만약에 40만 톤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50 빼기 40한 10만 톤이 잉여가 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10만 톤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잉여분에 대해서 10만 톤을 확인한 뒤에 저희가 매도 빼기 매수한 게 이제 순매도인데, 만약에 매도만 2만 톤 했다라고 하게 되면 순매도는 2만 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에서 2만 톤 빼면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잉여분은 8만 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만 톤에 대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한 다음에 우리가 순매도의 2만 톤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이 4만 톤이기 때문에 이 8만 톤에서 4만 톤을 뺀 나머지 4만 톤은 다시 또 추가로 매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순매도량이 적기 때문에 추가 매도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4만 톤으로 늘어난 상황이죠. 그래서 비율로 보면 순매도 20%, 그리고 이월량이 40%, 그리고 추가로 또 4만 톤을 또 매도를 해야 되니까 40% 해서 20, 40, 40. 그래서 10만 톤에 해당하는 것들을 100% 이제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는 그 두 번째 어떤 대응 방법인데, 보시면은 앞 페이지하고 이제 동일하죠. 50만 톤, 40만 톤, 그리고 잉여분 10만 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앞 페이지보다는 조금 더 매도량을 더 늘렸습니다. 3.3만 톤 하고 10만 톤에서 3.3만 톤 뺀 잔여 잉여분이 6.7만 톤이 되는데, 우리가 22년도로 이월할 수 있는 양은 3.3만 톤의 2배 해당하는 6.7만 톤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추가로 매도할 물량은 제로가 되는 거거든. 정확하게 순매도 33%, 이월할 수 있는 양 66.7%로 해서 두 개 더하게 되면은 정확히 100%가 돼서 추가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향후에 그 배추권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맥스로 해서 최대한 이월할 수 있는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순매도량을 역설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배추권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게 되면 앞 페이지 40%보다도 더 많은 66.7%를 매도하는 그런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그 잉여인 상태에서 뭐 선물 매도에 대한 대응을 했었을 때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뭐 21년 6월 30날 저희가 이제 한 톤당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6월 30날 37,000원이었는데 다음에 6월 30날 되니까 36,000원이 됐죠. 그래서 매입을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1,000원, 톤당 1,000원의 손실이 발생한 거죠. 반대로 선물 매도를 취하면은 37,000원에 내가 매도를 취했고, 근데 6월 30날, 22년 6월 30날 36,000원이 되면 비쌀 때 팔았으니까 플러스 1,000원이 되죠. 그래서 둘이 상계시키면 저의 손익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옆에 있는 테이블은 그거보다 조금 그 데이터를 좀 조정을 했는데 어쨌든 같은 로직으로 이쪽에 스팟 쪽에 손익은 마이너스 1,000원인데 이 선물 쪽에서는 손익이 플러스 2,000원이 발생하죠. 그러면 두 개 상계시키게 되면은 플러스 1,000원이 되는. 그래서 선물 포지션을 적절히 잘 대응하시면 현물에 대한 손실을 정확하게 상계시킬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이쪽처럼 오히려 그 손실보다는 이익이 발생되는 그러한 대응 전략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선물에 대해서 진입 시점에 대한 것들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유연성 메커니즘 중에 대표적인 2월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탄소배출권 자산을 확보했었을 때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유동성 리스크도 있고 가격 리스크도 있는데 둘 다 이제 중요하죠, 사실은. 그 중에서도 뭐 대한민국 탄소배출권 시장은 유동성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배출권 확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되죠. 그 덕분에 대부분의 잉여인 업체들은 2월로 일관하는 그런 대응 전략을 많이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분석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그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잘 고민하셔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6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